안녕하세요. 준입니다. 저 오늘 평일이거든요. 그런데 오늘 쉽니다. 왜냐면 주말에 제가 이틀 연속 회사에 출근했잖아요. 그래서 대휴로 평일에 쉬는 걸로 바꿨습니다. 주말까지 그 데드라인이 있어서 일을 그때까지 다 끝냈어야 됐거든요.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나와가지고 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 대충 다 마무리 주고 주말 근무를 하면 특근 수당 뭐 이런 거 줘야 되잖아. 근데 이놈 뭐 회사는 특근 수당 이런 거 주는 게 주는 거 대신에 대휴, 대체 휴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합니다. 주말에 좀 일했어도 뭐 어때요? 그냥 평일에 바꿔서 그냥 쉬면 되는 거지. 오늘 제가 지금 어디 가냐고 그러면 저희 동네 한 바퀴를 가는데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 곳이 있어요. 이 집, 이 집 제가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릴게요. 여기 평일에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평일에 좀 사진을 찍으려고 그럽니다. 이 집이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나왔잖아요, 이 집. 이 집 그 3억 2천만 원에서 계속 집값 떨어져갖고 2억 1천만 원, 2억 2천인가? 2억 3천인가까지 떨어졌다고 제 영상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베트남 사람입니다. 이 블럭에 이 집들을 한번 볼게요. 지금 보고 있는 이 집들은 저희 집하고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건물인데요. 이 건물들이 보통 4년에서 5년 된 건물이거든요. 그런데 이 블럭의 집들이 지금 누가 들어왔냐? 일본계 남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. 일본계 남미 사람이라고 그러면 한국식으로 따지면 조선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일본에서 사람 손, 일손이 모자랐을 때 어떻게 했냐면 100년 전에 남미를 개척하러 갔던 일본인들이 많이 있어요. 그 후손들을 데려오고 와서 일손으로 썼던 게 남미계 일본인들, 일본계 남미인들이거든요. 이 사람들은 일본에 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손자, 아들, 손자까지 일본에 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이 사람들은 일본에서 집 살 정도의 연식이 좀 됐어요. 그리고 새 집을 지으니까 남미계 일본인들이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화제가 됐던 그때 그 시절이 있었죠. 저도 외노자잖아요.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도 저를 되게 의아해 궁금해했던 뭐 그런 그 시절이 있습니다. 이 단지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집들인데 이 세 집은 일본인입니다. 그거 어떡하냐고. 네, 앞에 명찰을 보면 다 일본인이에요. 그리고 여기 와서 나와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 저하고 뭐 별 차이가 없는 뭐 그런 사람들이죠. 뭐 이거 뭐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도 믿을 정도로요. 뭐 아무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여기 보면 집도 상당히 잘 지어놨어요. 이 집은 주문주택으로요. 되게 잘 지어놨어요. 여기 보면 되게 이뻐. 볼 때마다 이 집 인테리어랑이 되게 이쁘구나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. 여기 집 지어진 거는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옥상 같은 데서 가끔 바베큐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. 주문주택으로 잘 지어져 놨고 그 밤에 보면 이 불빛도 조명 시설 이런 것도 잘 해놨습니다. 근데 여기하고도 그렇고 이 뒷집도 되게 비슷한 디자인으로 일본인이거든요. 되게 잘 지어놨어요. 근데 여기까지 딱 두 동까지가 일본인이야. 여기서부터는 남미 출신자들이 살고 있고요. 여기 길이 나 있는데 이 길은 제가 안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약간 사유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저녁이 되면 이 길에 주차가 돼 있어서 이거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사유지를 도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차장이랑 같이 쓰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차도 저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. 그리고 저기 보면 배도 있습니다. 수상 스키, 뭐 배, 조그마한 배,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이 취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만 빡시게 사는 건지 사람들이 다 여유롭게 산다니까. 차도 나만 경차 타고 다니지. 이 사람들 막 경차는 무조건 한 대 있는 거고 경차 플러스 다 좋은 차 타고 다니죠 이 사람들이. 원래 하나 둘셋 여섯 여덟 동인가가 새로 건물을 졌는데 이게 다 남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한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. 이 사람들 어느 정도 터를 잡고 그래서 뭐 새로 집 짓고 뭐 저희 동네가 되게 좀 싸게 나왔거든 집값이. 그래서 뭐 이렇게 집 들어오는 것도 괜찮을 수 있죠. 이 집은 동남아 사람, 베트남 사람이 들어왔어요. 이 집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집의 뒤에 텃밭 농사를 합니다. 그래서 텃밭 농사를 하고 있는 그 중간에 제가 한번 말을 걸어봤어요.
왜냐면 이 생김새가 남미계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말을 걸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분이 이 근처에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남아 분, 베트남 분이었습니다.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살고 있고요. 와이프도 역시 베트남 사람이었고 자식이 2명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봤어요. 이 근처에서 일하는 제조업도 아닙니다. 솔직히 일본에 아직도 이 아이치에 이 제조업 이외에 섬유 천 관련 공장에서 생산자로 일하고 있더라고요. 그냥 중견 기업도 아니고요. 소규모 회사더라고요. 아이치 북부 지방에는 좀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쪽 그 좀 중부 남부 지방에도 섬유 관련 일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섬유 관련 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. 제가 회사 이름도 들었거든요. 근데 회사 이름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.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베트남에서 대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거기까지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최소한 생산직 고졸 정도의 대우를 받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간 일해서 이 집을 장만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 집 어떻게 장만했냐고 베트남에서 뭐 부모님한테 돈 좀 지원 받았냐 그랬더니 그런 거 하지 않고 일본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잘 해주니까 그걸로 충분히 커버하고 남을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솔직히 이분한테 연봉 얼마 받아 이런 거 솔직히 처음 봤는데 못 물어보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본의 평균 월급보다 좀 낮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야, 이렇게 집을 살 수 있었다는 저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게 한눈에 보입니다.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성실하게 살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집 사고 차 사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. 물론 그게 잘 사는 건 아닙니다. 일본에서 잘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. 그러나 그냥 평범하고 노멀하게 그냥 가정을 꾸리고 집을 사고 그냥 보통적으로 사는 건 일본처럼 쉽게 이룰 수 있는 나라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. 그리고 제가 좀 놀라웠던 거는 저 남편분은 공장에서 라인에서 일하지만 그 와이프분은 현재 애가 있어서 애가 깐난쟁이에요. 둘째는 깐난쟁이더라고. 그 깐난쟁이 때문에 회사를 나갈 수가 없어요. 근데 이 와이프가 그래도 가게에 보탬이 되자고 그 가내 수공업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냥 말이 좋게 해서 가내 수공업이지. 집에 물건 떼어와서 집에서 그 있잖아. 인형에 그 눈 붙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. 바느질하고 이런 거를 저 와이프분이 하더라고요.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좀 감동 먹었습니다. 제가 말씀 잘 안 하지만 저희 어머님도 저렇게 해서 키웠어요. 집에서 옛날에 가내수공업 이런 거 하면서 돈 버셔서 저 키웠거든요. 여기 보면 집 앞에 일본에서 많이 그 가정집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유아 태우는 자전거 보이시죠? 요즘 일본에서 동남아 사람들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. 제가 출퇴근길에 마주치는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동남아 여성분들이 있습니다. 이분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정말 에너지, 기를 받습니다. 제 옛날 생각 많이 나거든요.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. 지금 차가 없어서 그렇죠. 이 집 차가 저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. 저는 그래서 외노자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. 돈이 있어서 뭐 집을 졌겠습니까? 한국 같았으면 집 못 샀을 텐데 일본이니까 뭐 그냥 집 사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죠. 뭐 가끔은 한국에다가 집 못 샀다는 거 한국에서 정말 집 사놨으면 투자라도 되고 집값도 많이 올라오고 그랬을 텐데. 벤츠네 벤츠. 이 집 벤츠네. 잘 산다니까. 나만 이상하게 사나. 다른 사람들은 집도 사고 차도 좋고 다 그런데 나만 그런가. 저는 뭐 그냥 뭐 노후를 위해서 한 푼 한 푼 아끼려고요.
어휴, 여기 이렇게 좋은 집도 있죠. 1층은 주차장이고 2, 3층 이렇게 이쁘게 건물 짓고 사는 집도 있죠. 이렇게 좋은 집도 있고 이렇게 색깔 베이지로 바꿨네. 최근에 색칠한 것 같아. 저녁인데 6시 반이거든요. 이제 사람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회사에 다니시는 사람들도 이쯤 되면 이제 퇴근하니까 아까 그 베트남 사람이 어떤 차 타니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. 그쪽 한번 보러 갈까요? 이제 오늘 쉬는 날이라서 제가 이렇게 평일에 이렇게 동네 한 바퀴 산책할 수 있는 거고요. 이 앞집 할아버지는 차가 없네. 이 할아버지 저녁에 이 시간에 어디 가셨을까요? 예, 이 할아버지는 집에서 오후로 목욕탕 탕을 안 들어갑니다. 이 할아버지 그럼 어떻게 가냐? 그 스포츠 센터 있잖아요. 거기서 운동을 하고 사우나 시설 이런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씻고 사우나 들어가고 이런다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. 저분 참 특이하죠? 좀 럭셔리하게 살아. 나이 드니까 저분은 집에서 그냥 청소하기 싫대요. 그 오후로 탕에 매일 들어가는 게 이 사람들 좀 특색인데 이게 탕에 들어가면 욕실 이걸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 청소하는 게 싫대요, 저분은. 일본이 날씨가 후덥지근합니다. 벌써 뭐 후덥지근해요, 저. 아직 안 들어왔네. 누구 들어왔다. 차 저기 돼 있는데? 차 옆에 있네? 물 주고 있다. 이 시간대 물 준다. 한번 이야기 걸어가 봐야겠다. 結構やってるんですね。ちょっと見てもいいですか。はい、はい。あれ？結構やってるんですね。 조금 이야기해봤는데 역시 일본어요. 솔직히 저분 일본어 완벽하게 이해는 못 하시더라고요. 제가 뭐 일본어를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일본에 생활하다 보면 한국 분들 일본어 많이 금방 합니다. 근데 저분은 이 근처에서 5년 일하셨다고 그래요? 일본이 잘 살지는 못해요. 진짜로 잘 살지는 못하는데 열심히 하면 그냥 부모님 도움 없이 살 수는 있는 것 같아요. 일본 사는 게 조금만 열심히 하면 그냥 성실하면 그냥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집 자기 이름으로 집 살 수 있고 그렇게 뭐 주택론 갚아가면서 그 다음에 애들 키워 나가는 거 그런 재미로 일본에서 이렇게 버티면서 살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아이고 나는 이제 앞으로 아이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또 이 인생 금방 가겠죠 뭐. 시간을 낚는 거죠 뭐 저도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.